하여튼 숙제 찌끔밖에 없긴 했는데 잘 해왔습니까? 쌤비? 채점이랑 해왔어? 오답이랑 해왔습니까? 앞부분 몇 번까지였어? 18번까지고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을 것 같아. 7페이지는 안 되는 거 없죠? 7페이지 연주야 잘 풀어왔냐? 연우야 잘 풀어왔냐? 8페이지도 뭐 딱히 뭐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지? 맞아? 9번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정의된 함수에서 극한 째릴 수 있고 그 연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니까 그 느낌을 잘 받아야 돼. 얘는 뭐 이론적인 내용이 밑바탕이 된다기보다는 풀어본 자들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가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3번 문제 같은 거 잘 풀었어? 13번? 가우스 들어있는 거? 내가 풀어드릴 필요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시죠. 들도 안 꺼냈네. 너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탈나지 않게 얘들아 조심해서 즐겁게 보내고 다음 주 언제 오는 거야? 알고 있니? 토요일날 오는 거야. 토요일날 13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우스가 등장하고 있고 0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k를 향해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분의 가우스의 3 x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줬어. 그지? 그럼 가우스를 포함한 극한이니까 당연히 좌우 극한 나눠서 보는 상황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 x가 k의 좌극한으로 갈 때로 나눠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면 여기 등장하는 가우스 x 같은 경우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상수? k가 되는 거 맞아? 그지? 그 다음 가우스 x가 좌극한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 깎여서 k-1 되는 거 맞지? 맞아? 그 다음 가우스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가우스의 3x는 어떻게 쓰면 돼? x가 k의 우극한으로 가면 3x는 3k보다 살짝 큰 수가 되겠지? 맞아? 그럼 가우스의 3x는 뭐라고 쓰면 돼, 수연아? 3k라고 쓰면 되고 가우스의 3x가 k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3x, 3k보다 살짝 작은 숫자니까 하나 깎여서 수연이 뭐라고 쓰면 돼? 3k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k보다 살짝 작은 숫자잖아. 이해 가니? 그러니까 3k라는 정수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그거에서 하나 깎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가우스의 좌극한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하나씩 깎아준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이해갑니까? 다음 가우스는 확정 상수다 이런 얘기도 내가 드렸던 것 같아. 여튼 얘네들을 그냥 상수값으로 집어넣으면 이때 우극한 값은 k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2x k의 제곱 더하기 2x 분의 3k 리미트 x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고 그 다음 이때는 리미트 x가 k의 좌극한으로 갈 때 k-1의 제곱 더하기 2x 분의 지금 3k-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 같네요. 되나? 가우스는 그냥 리미트 이전부터 확정을 시켜놓고 출발하면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극한을 보면 되고 이제 가우스는 사라졌으니까 여기 극한에는 사실 얘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x에다 우극한을 집어넣든 좌극한을 집어넣든 k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극한 값은 k의 제곱 더하기 2k 분의 3k가 되고요. 그 다음 좌극한 값은 k-1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2k 분의 3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 맞습니까? 이해해 수연아? 그럼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어떻게 나오면 돼? 수렴해야 되니까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산수가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이것만 견뎌주면 돼. 그럼 얘 다시 한번 써보면 k제곱 더하기 3k 분의 3k가 아니지 2k 분의 3k인데 이거 k 약분 됩니까 그냥? 맞아? 부모분자 k 약분되면 k 플러스 2분의 3이잖아. 맞습니까? 그다음 여기 좀 전개를 쳐주면 여기가 k의 제곱 마이너스 2k니까 더하기 1 분의 3k 마이너스 1이네. 맞아? 이거 그대로 쓸게. k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3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방정식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자로 곱해주면 지금 3k의 제곱 더하기 3이 이렇게 곱해주면 뭐냐? 3k의 제곱 그 다음에 6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5k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옵니까? 맞아? 그럼 3k 제곱 날라가면서 5k가 현재 5가 되시고 k 값은 1이다 라는 결론이 됩니까? 그럼 k가 1이었으니까 아까 우극한 값이 요거였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상수값 알파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알파는 3분의 3이니까 알파도 1 나오고 구하고 싶었던 알파 곱하기 k는 1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렇게 잘 풀었지? 그래서 계산 문제다 라는 거고 가우스 등장했을 때는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바라본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맞아 아니야? 답이 1이지 1. 다음 옆 페이지 나머지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합성함수 극한 잘 할 수 있겠어?
감 잡혔냐? 합성함수 극한. 오랜만인데. 9페이지 넘어가도 돼? 연주야? 오케이. 10페이지. 한 문제 남아있는데 18번 문제 잘 풀었어, 너네? 피드백에서 기억이 나가. 언젠가 했던 기억이 있죠? 우리 재미나게 했었어. 한번 보고 갈게요. 18번 문제. 유리함수가 지금 합성된 형태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y =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x축, y축이고 요렇게 가다가 빵꾸 뚫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지랄 하네요.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현재 1, 2. 그다음에 여기가 x좌표가 2고 여기 요렇게 되고 여기는 3이야. 다음에 여기 x좌표는 3입니다. 3이고 여기 빵꾸 색칠돼 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fx의 그래프인데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질 때 f 안쪽에 t-1분의 3t-1이라는 극한값하고 더하기 2배 리미트 t가 여전히 무한히 커지냐? 무한히 커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1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합성함수 극한이다 라는 건 느껴져? 얘들아? 일단 t가 무한히 커질 때 여기 내부가 3을 향해 가지. 맞아? t가 무한히 커질 때 여기 내부가 2를 향해 가긴 갈 거야. 그럼 3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때? 맞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얘가 3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를 따질 필요가 여기서는 없거든? 왜? 3을 향해 갈 때 극한을 보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어딜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어? 3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목적지가 얼마로 정해져 있으니까.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 극한값은 얼마라고 쓰면 돼? 3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물론 구체적으로 얘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하나로 통일돼 있으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이해가 갑니까? 연우야 듣고 있냐? 다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2를 향해 가고 있지. 2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목적지가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르잖아.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2를 향해 다가오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3을 향해 다가가니까 얘가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요거를 따져주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얘에서만 조금 우리가 걔를 따져준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합성함수 극한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나?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 y =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고 t 플러스 1분의 더하기 2니까 이거 얼마냐? 나머지 정리 이용한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 이거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맞아 이거? 그럼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t =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 2가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 되시고 비례상수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 위치에 그려질 거예요. 고1 수학이야? 맞아? 이 녀석이 지금 t가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오른쪽 끝으로 정역을 쭉 당겨주면은 요렇게 그래프를 타고 가겠지. 맞아? 그럼 일단 2를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되 아래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2 플러스야, 2 마이너스야, 연주야. 2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2 플러스가 아니라 2 좌극한을 여기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fx의 2에서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목적지니까 요 극한값은 2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럼 3에다가 2 곱하기 2를 더해주면 답은 7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것 같아.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물론 이제 첫 번째 거도 똑같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얼마겠냐 이거? 1이니까 t = 1. 다음에 여기가 y = 3. 다음 1 집어넣으면 2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무한히 커지면 3 플러스네. 굳이 따져주면. 맞아?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에선 좌우극한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가지? 넘어가도 돼, 연우야?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극한만 감을 잡으면 이 파트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초 개념 숙지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봐도 될까요? 얘들아 그래도 돼? 응? 숙제가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문제풀이가 등장하는데 보겠습니다.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라고 하면 너네가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얼만큼 기억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 기본 성질이 뭐야? 극한의 기본 성질? 일단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라는 걸 따질 때는 수렴 and 수렴
1대로 국한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때 말하는 수렴 앤드 수렴인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쓰면 어떤 함수의 극한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고, 즉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다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또 다른 함수 gx의 극한이 베타로 수렴할 때를 내가 편의상 그냥 수렴 앤드 수렴일 때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 다시 두 개의 함수가 알파 값, 베타 값으로 수렴할 때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라고 하면은 수렴하는 함수 fx와 수렴하는 함수 gx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있을 수 있어. 그지? 다시 수렴하는 함수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만든, 즉 사칙 연산으로 만든 새로운 함수의 동일한 지점을 향해 갈 때의 극한값도 뭐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녀석의 수렴값은 이 녀석의 수렴값 알파와 이 녀석의 수렴값 베타를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으로 그냥 계산하겠다라는 내용 맞아? 맞아 아니야? 별게 아니라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의 극한값이 1이라고 알고 있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gx의 극한값이 5라고 알고 있으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 더하기 2gx 이런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냥 11이라고 하면 된다고. 이해가? 얘가 수렴이고 얘가 수렴이니까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에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대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별게 아니라 얘 수렴, 얘 수렴이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얘가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개념이거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막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만 써져 있거든? 즉 각각의 극한값으로 그냥 따로따로 즉 어떤 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식은 전부 다 얘가 수렴하는지 얘가 사렴하는지 그 기본 단위로 쪼개서 관찰하겠다라는 건데, 유일하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요 사칙연산 4개 중에 뭐 하는 상황이야? 주의해야 되는 상황? 나누기 했을 때, 그지? 요거 했을 때는 단 뭐인 경우는 제외하는 거야. 단 여기 분모에 들어오는 베타라는 녀석이 뭐인 순간? 0인 순간은 제외한다라는 거 맞지? 맞아?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식을 봤는데 만약에 분모값이 0을 향해 수렴하는 경우에서는 이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분모에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즉 주의하실 사항은 항상 나누기를 했을 때 분모가 0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분모가 0을 향해 가는 상황은 항상 주의를 하시고, 그럼 극한의 기본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걔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부정형이 보통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부정형 계산하는 문제로 뒤에 이어지지. 0분의 0꼴 이런 거에서. 맞아 아니야? 알고 있는 내용 맞지? 맞아. 그럼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이 기본 성질이라는 내용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낯선 함수, 새로운 함수다 라고 하면 내가 정체를 모르는 함수야. 그래프도 그리기 힘들고 막 복잡하게 얽히설키 설켜있는 그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이미 극한값을 알고 있는 함수들의 조합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거든. 다시 이미 수렴값을 알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 이미 수렴값을 알고 있는 함수들을 내가 편의상 수렴 단위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줬으면 그거 자체가 한 몸처럼 작동을 하면서 하나의 수렴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다시 그 수렴 단위로 우리가 복잡한 함수를 수렴 단위로 끊어서 다시 어떤 함수를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수렴 단위의 모습이 있었어. 그 수렴 단위로 만들어서 모양 맞추기 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모양 맞추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x분의 fx라는 녀석이 뭐 3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치자. 그럼 니들이 생각하기로 fx라는 함수는 혼자 있어봤자 힘을 쓸 수가 없고요. 반드시 밑에 누가 있어야 된다? x가 밑에 놓여 있어야만 3으로 수렴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뭐 fx 더하기 이거 1을 향해 갈 때라고 할까? 1을 향해 갈 때 fx 더하기 3x의 제곱 분의 fx 빼기 2x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이렇게 있었다. 0을 향해 갈 때라고 하죠. 0을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갈 때.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냐? 제가 3인 거 알고 있어. 얘를 구해줘라고 했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설키 섞여있는 함수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얘가 내가 알고 있는 수렴 단위지. 맞아? 그럼 fx는 혼자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 밑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x가 있어야만 3으로 수렴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분수식인데. 요거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워? x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모양으로 내가 극한 모양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모양 맞추기가 그 뜻이야. 알겠나?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분의 fx 빼기 2 분의 x분의 fx 더하기 3 이런 구조로 바뀌죠. 맞아?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수렴 단위로 잘 맞춰졌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수렴 보낼 수 있다고? 3으로 수렴 보낼 수 있다고. 얘 수렴, 상수는 다 수렴이, 여기 3x가 됐지? 3x. 얘 수렴, 얘 수렴, 얘 수렴, 얘 수렴이지. 0을 향해 가면 얘도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지워지고 3 빼기 2분의 3 더하기 뭐 0이니까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 나타나는 거 맞아?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도 좀 드릴게. 이 모양 맞추기란 느낌에서 니들이 얘를 그냥 x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떤 녀석이 0을 향해 갈 때 f의 내부가 0을 향해 가면 얘랑 똑같은 모습이 밑에 붙어있는 이 모양이 맞춰져 있으면 3으로 수렴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2분의 f의 x-2라는 식이 있었다라고 쳐봐. 이걸 알고 있을 때. 얘가 얼마라고 가겠냐? 얘가 3을 향해 가면 얘는 얼마라고 가겠어? 잠깐만. 찍고 있었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나? 하는 갑자기 안 눌렀을 것 같은 느낌이. 얼마로 가겠어? 얘도 3으로 가겠죠. 3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생긴 모습만 x-2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녀석이, 그러니까 리미트 어떤 녀석이 0을 향해 갈 때 그 f의 내부에 0을 향해 가는 녀석이 있고 얘랑 똑같은 모습이 밑에 붙어 있으면 얘가 3으로 수렴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 모양 맞추기란 느낌은. 얘 똑같은 느낌인 거 보여? x가 2를 향해 가면 x-2가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잖아. 그 얘랑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를 똑같이 3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얘를 엄밀히 설명하는 방식은 치환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거든. 치환.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여기 내부를 하나의 변수 t라고 치환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도 지금 t로 치환이 될 거고 x-2가 t랑 치환됐으면 x가 1을 향해 갈 때 t는 0을 향해 간다라고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가? 근데 굳이 이런 거를 막 치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수렴 단위 기준으로 모양 맞추기의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니들 손으로 지금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21번. 잘 안 되나? 봅니다. 답이 얼마 나왔어, 수연? 합은 나옵니까? 일단 요거 첫 번째 식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일단 요거 분배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분의 fx 더하기 3 이라는 식이 어디를 간다? 0을 향해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지? 맞아? 그럼 얘에다가 3을 더했을 때 0을 향해 수렴하려면 얘가 얼마를 향해 수렴해야 돼? 마이너스 3을 향해 수렴해야 되잖아. 이해가? 즉 내가 알고 있는 수렴 단위가 뭐인 거야? x제곱분의 f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수렴 단위를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fx는 지 혼자 있어봤자 힘을 못 써. 반드시 밑에 누가 있어야 돼? x제곱이 붙어 있어야 수렴을 보낼 수 있는 수렴 단위라고. 연주야 이해 가냐? 그럼 여 식을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해야 돼. x제곱으로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얘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제곱분의 3fx 더하기 x분의 1 분의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제곱분의 2배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지. 맞아? 내가 설명으로 의 식을 성실히 쓰긴 했지만 사실 x분의 1, x분의 4, x제곱분의 1이 x가 무한히 커지면 싹 다 어딜 향해 가버려? 0을 향해 지워져 버리지.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상수 어딜 향해 간다고? 0을 향해 가버린다고. 이해합니까? 즉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정형으로서 무한대분의 상수꼴만 만들 수 있으면 다 0으로 극한을 지워버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얘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x제곱분의 fx, x제곱분의 f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면 되지만 어차피 약분될 문명이라서 그냥 3분의 2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연주야 이해 가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24번 문제도 풀어봐. 연주야 답 몇 번이야?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수연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맞아? 맞아. 연우야 마이너스 6분의 1 나왔어? 안 나왔네요. 미쳐버리겠네. 봅니다. 이 수렴 단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모양 맞추기든 모양 맞추기 똑같은 모양으로 맞춰줘야 돼.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수렴 단위가 얘지. x가 0을 향할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데 이거를 그냥 x분의 fx 이렇게 식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0을 향해 갈 때 f 내부에 그 무언가가 들어있고 여기에 얘랑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마이너스 2로 수렴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가나? 이 내부에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여기 붙어 있으면 돼. 되나? 그럼 지금 x가 2를 향해 가니까 얘가 0을 향해 가는 거 확인되잖아. 그럼 요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x-2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무슨 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됩니까? x-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인수분해를 못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요 안에 지금 얘가 똑같이 들어있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즉 얘를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좀 찢어서 바라보면 x-2 분의 f의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분의 1 이렇게 찢어서 바라볼 수 있다고. 됩니까? 굳이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냐면 얘가 네모가 0을 향해 가 얘도 0을 향해 간다 라고 했을 때 얘가 하나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수렴 단위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 라는 거 알고 있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라는 거 알고 있어. 됩니까? 다음 이제 요 파트는 x가 2를 향해 가면 요 녀석의 상태를 관찰할 때 2를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얘는 그냥 다항식이니까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곱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2분의 1 하면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이다 라는 겁니다. 연주야 이해가 가? 다시 수렴 단위로 끊어서 모양을 맞추기다 라는 건데 너희들 여기 극한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런 느낌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항상 극한값을 구할 때는 부정형이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파트는 그냥 집어넣어서 바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니까 뭔가 지금 모양 맞추기, 즉 수렴 단위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에 집중해서 그 부분만 조지는 느낌입니다. 이해가 가나? 하나 더 가고 갈게. 여기 좀 감 안 잡히는 것 같거든? 페이지 넘겨서 39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39번.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답 냈어? 연주 아직 감 안 잡혀? 네, 답이 얼마예요? 아니에요. 아 미치겠네. 수연 답 얼마야? 2 나와야 돼, 2. 봅니다. 지금 알고 있는 수렴 단위는 x분의 fx가 한 몸이야. 얘를 1로 수렴 보낼 수 있어. 그럼 여전히 식을 봤을 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해야 돼? x가 아니라 얘는 fx에 뭐가 있어?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내부에 x분의 만들어주려면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얘도 붙여줘야 돼. 물론 얘도 붙여줘야 되지만 얘도 붙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 그래야 얘 안에 x를 보낼 수 있잖아.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1 더하기 얘는 x제곱분의 2배 fx 분의 얘는 3 마이너스 x제곱분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x분의 f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지.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x제곱으로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기를 보자마자 해야 돼. 이거를 보고 x제곱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x로 나눠줘봤자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부정형이 안 끝나는 거라고. 그럼 봤을 때 지금 요 상태에서 얘 수렴이야? 얘도 수렴이야? 얘 수렴이지 이제 1로 가니까. 맞아? 문제가 되는 파트가 어디야?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얘는 지금 모양 맞추기가 안 됐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돼? 앞에 있는 2는 어차피 상수니까 2 곱하기 x분의 fx가 하나의 모양이지. 맞아? 거기다가 곱하기 x분의 1이 하나로 추가가 곱해진 거야. 되나? 그럼 지금 생각해봐. 얘 얼마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만 얘가 그냥 얼마로 가버려? 0을 향해 가버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0 꼴이면은 그냥 얼마로 가버려? 0으로 지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요 극한의 기본 성질 논리를 이해해야 돼.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면 지금 수렴 곱하기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0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지 알았어? 하여튼 여기 전체가 0으로 수렴해. 그럼 얘 수렴이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냥 1 더하기 0 분의 3 빼기 1의 제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답은 2가 되겠죠. 무슨 지 알겠어? 감 잡아야 돼. 감 잡히냐? 다시 내용 설명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 의미하는 건 수렴 and 수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도 수렴이다 라는 거지. 걔를 이제 한글로 좀 요약했으면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다시 함수끼리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고 수렴 더하기 빼기 수렴도 수렴이야. 맞아? 혹은 수렴 곱하기 수렴도 수렴이다 란 말이고, 나누기가 성립한다는 거는 수렴분의 수렴도 각각의 수렴값으로 그냥 구해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분모가 뭐 되는 순간이라고? 0 되는 순간에는 이 논리를 쓸 수 없더라 라는 거야. 얘가 0이 아닐 때만, 이 수렴값이 0을 향해 가지 않을 때만 수렴분의 수렴이 수렴이다 라고 이 논리를 쓸 수 있어. 이해가 가냐? 그럼 결국 이 상황은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어려운 건 예외 상황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아닌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수렴 and 수렴이 아닌 상황. 수렴 and 수렴이 아닌 상황. 여기가 보통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니까 한번 볼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렴 and 수렴이 아닌 상황인데, 수렴 and 발산 상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발산 and 발산 상황은 사실 부정형이라 느낌이라 뒤에서 계속 다룰 거라서 일반적인 내용이 없는 거거든. 전부 다 물음표야. 발산 더하기 발산이 발산인지 아닌지는 뭐 뒤에 가서 이제 부정형마다 다 달라지니까, 보통 이제 너희들이 확정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수렴 and 발산 상황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수렴하는 함수랑 발산하는 함수랑 더하거나 뺐어. 그럼 결과가 무조건 뭐겠냐? 수렴과 발산을 더했어. 그럼 뭐겠어 결과가? F랑 G를 더할 건데, F는 알파라는 상수로 수렴하고 있고 G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둘이 더했어. 어딜 향해 가겠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랑 알파로 수렴하는 걸 더했어. 어딜 향해 가겠어? 전체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부정형이 아니라 100% 발산이야. 빼기도 마찬가지거든. 수렴 더하기 수렴 풀마 발산은 그냥 무조건 발산이야. 100% 확정돼 있어 얘는 결과가. 알겠나? 내가 무한대를 예로 들긴 했지만 예시로 무한대가 아닌 그 모든 발산이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수렴이 발산을 막을 수는 없어. 이해가? 근데 얘가 곱하기 나누기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 니들이 알고 있지. 예를 들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거 다 수렴한다라는 거,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나?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때그때 다르지 않은 확정 형태들 보려고 해. 괜찮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음 이제 FR은 함수는 알파라고 수렴하고 줬는데, 어떤 GX라는 함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줬을 때를 생각해 볼게. 하나는 알파로 수렴하고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할 때 문제에서 수렴 and 발산의 상황으로 주어진 거지. 맞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까 풀었던 것처럼 수렴 단위로 모양 맞춰서 극한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수렴 and 수렴의 상황이 아니니까 수렴 단위로 모양 맞추기를 아까처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니들이 요 상황에서 억지로 수렴하는 함수 하나를 더 뽑아낼 수가 있거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해. 그때 수렴하는 걸 하나 추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뽑으는데? 기억 안 나?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수렴하는 놈을 뭐 해줄 수 있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gx분의 fx를 해주시면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꼴 되는 거 맞지? 맞아? 다시 무한이 커지는 놈으로 수렴하는 놈을 나눠주시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다시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상수로 수렴하는 상황 나타나면 무한대로 상수를 나눠줘서 0이라는 수렴값 하나를 더 뽑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하나의 수렴 단위로 이제 작동하겠죠. 이해가 가니? 예를 들어서 너네 그 전 페이지로 가서 19번 문제 봐봐. 19번 문제 바라봅니다.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뭐래? 무한히 발산하는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빼기 gx란 녀석이 5로 수렴한다 라고 줬어. 괜찮냐?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이야.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는 5로 수렴하는 상황. 이해가 가냐?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5로 수렴하면은 주어진 극한값 구하려면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이 아니니까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 그지? 그럼 뭘 이용하시면 된다고? 수렴하는 놈을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가? 무한대분의 5는 어딜 향해 갈 거니까? 5를 향해 갈 거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를 얘로 나눠주면 f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식이 fx 분의 fx 빼기 gx라는 식이 지금 얼마로 수렴한다 라는 거 알아?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요 수렴 단위를 하나 더 뽑을 수 있다고. 하나가 무한대고 하나가 상수면. 얘가 그냥 유형적인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반드시 써먹어야 돼. 근데 이거를 보면 얘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요 내부에 있는 식 자체가 1-fx분의 gx 되는 거 맞지? 맞아?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어디를 향해 수렴해야 돼? 1을 향해 수렴해야 되냐? 즉 여기서 얻어낸 수렴 단위, 즉 모양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분의 gx가 1을 향해 수렴합니다 라는 요 수렴 단위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g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봤자 쓸모가 없고 밑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fx가 붙어 있어야 수렴 단위를 1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구하고 싶은 그 극한을 볼 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 돼? G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F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주고 싶어야 돼? FX로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야 돼. 이해가 가냐? 그럼 답 얼마야? 구해봅니다 지금. 답 뭐라고 하면 돼 연주야? 2번이죠 2번. 2번 안 나온 친구 있나? 연우야 2번 나왔냐? 넘어가도 돼? 감 잡히지? 수렴 단위, 다시 중요한 건 수렴 단위 기준으로 끊어서 모양을 맞춰주자라는 거고 그 수렴 단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하나의 모양으로 생각해야 돼. 한 몸으로. 알았어? 여기서 이제 보통 애들이 잘 감을 못 잡는 게 막 F가 뭔지 막 알아내려고 하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 뭐 다항식이라고 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식을 때리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성질 기준으로 수렴 단위 모양 맞추는 느낌이야. 이해하지? 넘어가도 돼? 다시 요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합답형, 참거짓. 합답형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즉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으로 보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다시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으로 보기가 주어졌을 땐 방금도 얘기했듯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가능해서 사실 어떤 기억 보기, 다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렴 앤드 주어져 있는 함수가 하나도 수렴이고 나머지 하나는 수렴이야.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이 주어지면 보통 걔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해서 증명이 가능한 명제로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증명이 가능한 명제라는 말은 사실 약간 요령적인 측면이지만 참인 경우가 대다수야. 대부분 참입니다.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애초에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냥 참이란 소리지. 단 언제만 주의해야 돼?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서 가장 주의하실 포인트.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은 거짓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나? 예를 들어 문제에서 뭐 F가 알파로 수렴하고 G도 베타로 수렴하면 G분의 F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어 보기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F가 알파로 수렴하고 G가 베타로 수렴할 때 G분의 F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나왔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왜? 베타가 뭐일 수 있으니까 0일 수 있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 1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해버리면 얘가 0분의 1로 수렴하는 거야? 아니지. 0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리인지 알았어? 즉 분모가 0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극한의 기본 성질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인 보기가 여기선 튀어나올 수 있어. 근데 보통 그런 상황만 좀 주의하시면 대다수의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에선 극한의 기본 성질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참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 그럼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얘가 아닌 상황입니다.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아닐 때는 그럼 얘였을 땐 참인 경우가 많았으면 얘가 아닐 때는 거짓인 경우가 많겠죠. 많아. 이거는 막 수학적인 논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요령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거든. 보통 이제 딱 그 약간 경험적인 데이터에서 보기를 딱 있고 거짓인 것 같다라는 그 냄새를 맡아야 돼. 냄새를 맡았을 때 확실히 그 녀석이 거짓이다를 우리가 확정짓기 위해선 결론적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발레를 찾아야 돼. 걔가 거짓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시험 시간에 발레를 찾으세요 라는 것만큼 이제 치사한 시험 문제 내는 방식이 없는데 일단 수렴&드 수렴의 상황이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름. 문제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짓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면 발레를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직접 따져보긴 해야 돼. 알았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산 곱하기 수렴. 근데 발산 더하기 수렴은 반드시 발산이라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발산 곱하기 발산. 발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발산. 그러니까 발산끼리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발산과 수렴을 곱했거나 뭐 아니면 나누기는 곱하기랑 비슷하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저런 상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나? 근데 지금 니들이 감을 좀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계산된 함수가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거짓인 애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더하기 gx란 녀석이 알파로 수렴할 때 f와 g가 각각 수렴한다 라고 했어. 맞는 말일까요? 응? gx와 fl을 더한 함수가 특정 지점에서 수렴할 때 각각이 수렴합니다 라고 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둘이 더한 함수가 수렴하고 있어. 그럼 각각 수렴할까? A에서?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지 않는다고. 그럼 왜 그러지 않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표적인 이제 발레로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함수가 요 정도 있을 것 같거든. 요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가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야. 괜찮나? X축, Y축. 지금 X 이퀄 0란 지점에서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하면 0에서 지금 얘 수렴이야 발산이야? 0에서 수렴하냐? 아니잖아. 좌우 극한이 어긋나 있잖아. 네. 맞아 아니야? 0에서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지? 네. 맞아 아니야? 그 다음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여기 똑같이 0이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gx. 얘도 여전히 여기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x 이퀄 제로인데 0에서 지금 수렴이야 발산이야? gx. 발산이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 당연히 좌우극한 목적지 다르잖아. 근데 f와 g를 더했다라고 생각해봐. 더했다라고 생각해봐. x가 0보다 작을 때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f와 g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0이잖아요.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 되겠냐? 0 되겠지? 맞아? 즉 더한 함수는 우연히 0을 향해 갈 때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수 있어. 이해가 가냐? 네. 그러니까 각각은 지금 0에서 툭 끊겨있는 발산한 함수가 나오더라도 더한 함수는 우연히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수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이런 게 발레야 발레. 이해가 갑니까? 얘가 지금 내가 더하기를 예로 들었지만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해도 봐봐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1 곱해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로 우연히 계산된 건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곱하기를 예로 들었지만 나누기도 마찬가지지. 뭔 소린지 알았어? f분의 g라는 함수가 수렴한다 그래서 각각이 수렴할 거란 보장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된 함수가 수렴한다 그래서 각각이 수렴할 거란 보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각각은 발산하더라도 얼마든지 우연히 수렴을 만들어낼 수 있어. 대표적인 예.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좀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 소린지 알았어? 다만 이제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더하기 gx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빼기 gx가 베타로 수렴합니다. f와 g는 각각 수렴합니까? 라고 했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f 더하기 g가 수렴해? f 빼기 g도 수렴해. fg는 각각 수렴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얘는 맞는 말이야? 응?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소신을 가져. 연주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 왜 다 확신을 못해? 맞아. 왜 맞아?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그냥 사칙 연산된 거 툭 하나 들어온 거잖아. 근데 얘는 무슨 상황이야?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이야.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내가 수렴인 걸 알고 있는 수렴 단위는 얘가 하나의 수렴 단위지. 얘가 또 하나의 수렴 단위지. 즉 내가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건 f라는 함수의 수렴 발산인데 얘를 얘네 둘로 표현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돼. 수렴하는 함수들로. 이해가 가나? 그럼 편의상 내가 얘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불렀을 때 방금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a와 b를 적당히 양변 더하고 양변 뺀 다음에 상수로 나눠주고 하면 얘네들 각각을 표현할 수 있지. 마치 연립방 정식 풀듯이. 맞아, 아니야? f를 표현하려면 g를 없애면 되니까 a와 b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가 가냐?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리미트 요 녀석이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a라는 게 자체가 여기 한몸으로 봤으니까 수렴이지. b라는 거 자체도 요거 한몸으로 봤으니까 얘 수렴이야. 수렴 더하기 수렴을 상수로 나눴기 때문에 얘 뭐 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수렴 앤드 수렴이 두 개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뭘 사용할 수 있다고. 극한의 기본 성질이란 내용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참인 경우가 많더라 라는 거야. 증명이 가능한 명제가 돼 보통. 알겠어요?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지금 니들 손으로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연우야 답이 뭐야? 뭐라고? 나다. 라다라. 니은 디귿 리을입니까? 기억 제외하고 참이죠? 연주야 맞아? 봅니다. 빠르게 판단이 돼야 돼. 일단 맞거든? 기억은 왜 거짓입니까? f 빼기 g가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애초에 각각 수렴할 거란 보장 자체가 있어 없어? 없지. 극한값이 같냐 다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얘네 각각이 애초에 수렴할 거란 보장도 없단 말이야. 이해가 갑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함수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빼기가 수렴하려면 얘에서 얘를 뺐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f에서 f를 뺀 거. 여튼 얘네 각각이 발산하더라도 얼마든지 뺀 함수가 0으로 수렴하는 건 만들어질 수 있어. 그 각각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 계산된 함수가 수렴한다 그래서. 그다음 니은은 왜 참이야? 뭐가 주어졌어? 수렴 앤드 수렴이 주어졌지. 얘가 하나의 f가 하나의 수렴 단위, f분의 g가 하나의 수렴 단위야. 그랬을 때 뭐 물어보고 있어? gx의 값도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네 둘이 뭐 하면 gx가 나타나? 곱하면 나타나니까 수렴과 수렴을 곱해도 수렴인 거 맞지? 곱하면 f 나타나면서 얘는 수렴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그다음 디귿은 어때? f 곱하기 g랑 g가 수렴한다 라고 줬으니까 얘도 여전히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이지. 맞아? 그랬을 때 뭐 나타내라 그랬어? f가 수렴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f를 나타내려면 얘를 얘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나누기 나왔으니까 거짓 아닌가? 라는 느낌을 일단은 받긴 해야 돼. 의심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g분의 f 곱하기 g를 하면은 약분되면서 f가 나타나는 구조인데 나누기 할 때 주의사항이 뭐라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성립할 때만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그지? 근데 문제에서 엄밀하게 뭐라고 줬어? g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줬지. 이 녀석의 수렴값이 0이 아니다 라고 줬기 때문에 나누기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없냐? 있는 거야. 즉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에다가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리을은 어때? x-a fx 그 다음 x-a분의 gx가 등장했을 때 걔네들이 각각 여전히 수렴 앤드 수렴이고 여전히 f 곱하기 g를 나타나게 하려면 얘네들이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니까 아까 니은 보기 확인했던 거랑 똑같은 명제 맞지? 맞아 아니야? 리을도 참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연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 수 있겠죠? 참거짓 판단하는 건데 아마 여기는 일품에도 뭐 비슷한 문제 있고 할 텐데 니들이 하다 보면 좀 애매하다 싶은 느낌들이 좀 간혹가다 찾아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경험적인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특히 합답형 문제들은.
특히 발레 찾는 게 좀 성가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런 발레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느냐 라는 이제 문제가 도래할 수 있어서 그건 경험적인 데이터 축적하시면서 실력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가나? 일단 냄새를 맡아야 돼. 아, 거짓인 것 같다라는 그런 냄새. 알았어? 특히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함수에서 각각 어쩐 상태냐라는 거 물어보면 보통 거짓입니다. 근데 내가 보통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특이한 조건이 막 걸려가지고 참인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 앤드 수렴이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야. 알았냐? 그때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정 상황마다. 넘어가도 돼? 다음 이제 본격적인 극한값의 계산 보겠습니다. 계산이고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썼지만 부정형이야. 부정형의 극한값 구하는 거고, 그럼 부정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극한이다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꼴로 나눌 수 있는데, 꼴. 첫 번째는 확정형, 두 번째가 방금 얘기 드린 부정형입니다. 확정형이다 라고 하는 건 그 꼴만 봐서도 얘가 어딜 향해 가고 얘가 어딜 향해 가는지를 꼴이라고 하거든. 꼴. 다시 내가 극한값을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가장 first로 해야 되는 작업이 방금 얘기했듯이 first는 꼴부터 파악하는 거야. 기억나니?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어딜 향해 가는지를 일단 대입해서 뭐 x가 a를 향해 간다, x가 무한대를 향해 간다, 이런 애들을 먼저 극한식에 대입해서 뭐부터 파악하자? 꼴부터 파악하자라는 게 생각이야. 이 꼴이라는 거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맞아? 그럼 확정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꼴만 봐도 그냥 극한값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녀석들이거든?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녀석은? 대표적으로 만약에 내가 꼴을 봤는데 주어진 극한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야. 이거 뭐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당연히 어딜 향해 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막 계산을 할 필요가 있냐고. 이런 애들을 확정형이라고 부른다고. 꼴만 봐도 바로 극한이 파악되는 애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아니 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런 애들도 어딜 향해 그냥 당연히 가. 무한대를 향해 당연히 가니까 볼 필요가 없어.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확정형이다 라고 하면 무한대분의 상수 어딜 향해 간다고? 아이들아? 어딜 향해 간다고? 무한대분 상수 0을 향해 간다라는 게 가장 많이 다루고 극한값 계산할 때 이 형태로 보통 만들어가지고 값을 계산한다, 0으로 지워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다음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얘들아, 0분의 상수, 0분의 상수는 어딜 향해 가? 그럼 거꾸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지?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어. 그래서 0과 무한대는 마치 유사 역수 관계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 맞아? 아니야? 0분의 1꼴 이런 거 보자마자 무한대로 가네 라고 생각해야 돼?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얘네들이 확정형이다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은 부정형인데, 수투에서까지 다루는 그 극한식 부정형은 총 4가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지 다 기억나나? 혹시? 0분의 0꼴. 요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애들은 꼴만 봐서는 우리가 극한값 파악이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혹은 무한대 곱하기 0 꼴도 있었고요. 뭐도 있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있었습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으니까 0 아닌가요? 하시면 안 돼.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무한대는 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정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꼴만 봐서는 극한이 파악이 안 되고,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혹은 수렴값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네들이 부정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0분의 0꼴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얘네들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수렴한다 라고 하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 즉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꼴만 봐선 판단이 안 되니까 얘네들을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각각의 형태마다 접근하는 요령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맞아? 이때 이제 수학 2, 즉 미적분 1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메인 테마는 요 0분의 0꼴을 해석하는 거고, 뒤에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어지는 개념이지. 맞아? 미분계수가 다 0분의 0꼴 극한값 맞아? 기억나? 미분계수,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x-a분의 fx 빼기 fa. 기억이 나? 얘가 f'a라고 부르는 애 맞냐? 맞아? 벌써 다 까먹나요? 이거는 기억할 거 아니야. 한 개 계속 미분인데. 그지? 여튼 얘도 0분의 0꼴 극한값이야. 맞아.
대표적인 0분의 0꼴입니다. 여튼 결국 수투에선 0분의 0꼴이 해석이 제일 중요한데 0분의 0꼴부터 봅니다. 일단 기본 해법 자체는 니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분모 분자의 0인수를 제거한다 라는 게 일단 기초 해법이거든요. 다시 분모 분자의 0인수를 제거한다 라는 건데 보통 이제 인수분해의 과정을 거치지. 다루는 게 보통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0인수라는 거를 니들이 잘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0을 향해 다가가는 식을 0인수라고 불러. 말 그대로 0인수니까 x가 a를 향해 다가가면 x-a라는 식을 우리가 0인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0을 향해 가는 놈. 알겠나? 즉 분모 분자에 숨어있는 0을 향해 가는 놈들을 약분시켜서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구조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3x 플러스 2 뭐 이런 거 풀 줄 알지? 네. 아이들아? 풀 줄 알아 몰라? 이거 둘 다 각각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 x 플러스 1 분의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지금 0인수가 누구라고? x가 1을 향해 갈 때? x-1이 얘가 0인수라고. 즉 얘가 애초에 1 집어넣었을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는 말은 0분의 0꼴이 된다는 말은 얘를 둘 다 가지고 있었다 뜻이야. 이해가지?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니까. 즉 숨어있는 요 0인수들을 이렇게 공통으로 제거시켜줘야 0분의 0꼴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0인수를 제거시켰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꼴을 파악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꼴이 되고 그럼 얘 수렴하고 수렴이고 수렴 앤드 수렴이고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냥 막 얘 약분하고 대입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두시면 안 돼.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해갑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x-1의 제곱이 됐어. 그럼 얼마로 수렴하겠냐? 0으로 수렴하겠죠. 얘가 약분을 하더라도 0이 다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니까 분자에 이렇게 0이 아직 남아있고 분모의 0인수가 다 지워지면 얘는 똑같이 2로 가겠지만 여기 0이 남아있기 때문에 0 곱하기 뭘 하든 0이잖아. 즉 2분의 0이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거꾸로 x-1의 제곱 x 플러스 1 분의 x-1 x-2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0인수 약분 쳤어? 약분 치더라도 분모에 있는 0이 지워졌어 안 지워졌어? 안 지워졌지. 즉 지금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분자는 0이 아닌 상수를 향해 가잖아. 그럼 0분의 0이 아닌 상수꼴이니까 어딜 향해 발산할 거야? 무한대를 향해 발산할 거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나? 기본적으로 발산이란 소리입니다. 즉 0분의 0꼴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렴해? 아니야. 니들이 문제로 등장하는 애들은 보통 0인수가 딱딱 지워져가지고 이런 수렴값이 등장하는 문제들만 풀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0분의 0꼴 무조건 이런 값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0의 개수가 더 많으면 분모에 있는 0의 개수가 더 많으면 발산할 수도 있어. 그니까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즉 일단 분모 분자의 0인수를 제거해서 수렴값을 찾겠다라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느낌은 이 분모와 분자에 있는 0인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느낌입니다. 다시 분모 분자에 들어있는 0인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고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총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0인수에 좀 집중을 했을 때 0인수가 분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 맞아? 0 곱하기 0, 0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다 가다가 분자에 0이 더 많아. 분자에 0이 더 많아서 나머지 0이 아닌 상수 알파, 0이 아닌 상수 베타 이런 식으로 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나? 이랬을 때 존재하는 0인수를 이렇게 지워주더라도 분자에 있는 0인수 개수가 더 많으면 얘가 얼마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맞아? 다시 분자에 있는 0인수 개수가 분모에 있는 0인수 개수보다 더 많아버리면 이해가 가? 근데 얘네들이 개수가 딱 맞아떨어져 버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여전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얘를 0이 2개 있었다라고 치자. 위쪽도 0이 2개가 이렇게 맞춰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아닌 상수, 0이 아닌 상수로 이렇게 꼴이 만들어지면은 얘 이제 지워지면서 0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분모에도 분자에도. 맞아? 그랬을 때만 유일하게 알파분의 데타, 즉 어떤 수렴값 c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얘가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같은 수렴이라 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는 거랑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해야 되고 0이 아닌 수렴값을 0분의 0꼴이 가지려면 분자에 있는 0인수의 개수랑 분모에 있는 0인수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하나?
그러니까 여기 0이 2개고 여기도 0이 2개 있어야만 0이 아닌 어떤 수렴값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냐? 네. 이해가 가? 그럼 이제 가장 짜증나는 상황이 이 상황인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분모의 0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분자의 0이 이렇게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 하나 정도 더 플러스가 됐어. 그리고 0이 하니까 이런 꼴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0을 다 지워놓고 인수분해해서 영인수를 제거시켰다 하더라도 분모에 지금 0이 남아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맞아? 그럼 0이 하니까 뭐가 곱해지든 간에 얘가 0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위쪽은 0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0분의 0이 아닌 상수라서 이 녀석이 어딜 향해 갈 수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다시 분자에 있는 0의 개수보다 분모에 있는 0의 개수가 더 많아버리면 다시 영인수의 개수를 비교하고 있어 지금. 그 영인수의 개수가 분모가 더 많아버리면 발산하는 상황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문제에서 0분의 0꼴인 게 자명한 극한식이 나왔는데 걔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알려주면 거꾸로 니들이 그 식이 정체불명의 식이더라도 분모 분자에 있는 영인수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건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나? 문제에서 만약 그 극한식이 발산한다라고 알려주면 분모가 더 많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일단 극한값 구하는 것 자체는 인수분해해서 영인수 제거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27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연주야 답 얼마야? 엎드리지 말고. 응? 마이너스 3분의 7인가요? 인수분해만 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안 풀어줘도 되죠? 27번? 참고로 이거 기억나냐? 루트 빼기 루트 꼴의 식이 나왔을 때 뭐 하는 거야? 유리화 하는 거야? 유리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루트 빼기 루트 꼴인데 부정형이 나왔을 때야. 얘가 나왔는데 부정형일 때. 유리화 하는 건데 이 유리화를 하겠다는 거는 얘가 가운데의 부호만 바꾼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 맞지? 맞아? 예를 들어서 누구야? 32번 갑니다. 32번. 페이지 넘겨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루트에 x 플러스 1 빼기 2 분의 뭐라고 나왔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다음 아까 내가 맨 처음에도 말했는데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라고? 얘들아 대입해서 꼴부터 파악하는 거야. 지금 방금은 내가 당연히 0분의 0꼴 문제니까 풀어라 하고 했을 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나 미정계수 결정하고 다항식 추론하고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풀려면 일단 대입해서 퍼스트 해야 되는 작업은 항상 꼴부터 무슨 꼴인지 파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이 극한을 볼 때 x가 3을 향해 가니까 일단 x자리에 뭘 대입할 생각해야 돼? 3을 대입할 생각해야 돼. 그럼 3 대입했더니 루트 4 빼기 2니까 분모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 분자도 어딜 향해 가는 거 확인돼? 0을 향해 가는 거 확인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 부정형이 등장했고 이 상태에서 뭐 만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으면 뭐 해주자? 유리화 해주자 라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켤레다 라고 하면 가운데 부호만 바꾼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이 녀석의 가운데 부호를 바꾼 루트에 x 플러스 1 더하기 2 그 다음에 루트에 x 플러스 1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다가 통째로 곱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곱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 자식을 제곱 빼기 제곱 합차공식 적용해서 바꾸기 위해서죠. 맞아 아니야? 그럼 숨어있던 영인수가 드러날 거야. 즉 그냥 심플하게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루트 빼기가 루트가 나타났을 때 유리화를 시켜서 영인수를 드러내는 방법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 답 계산해봅니다 지금. 연우야 답 얼마야? 틀렸습니다. 8이지 8. 8 나와? 8 나오죠? 유리화 내가 굳이 안 해줘도 되지. 인수분해하고 그냥 여기 집어넣은 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산 문제는 오히려 니들이 좀 쉽게 느낄 것 같아. 다음 이제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 지워도 되지? 여기서부터는 좀 할만한 것 같지? 응? 맨 앞에 거기 합성함수 극한하고 거기만 좀 잘 기초 개념 거기만 잘 잡히면 뒤에 계산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극한은 맞아? 처음 배울 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배우니까 맞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겠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핵심이 분모 분자에 있는 영인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통 이제 여기서는 다항식을 얘기하고 핵심은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하는 거였다라는 거 기억나?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여전히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클 때, 두 번째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이 맞아 떨어질 때 2차식분의 2차식, 3차식분의 3차식. 여기서 보통 문제가 많이 디자인이 되지. 대부분의 문제가 니들이 아마 이걸로 기억이 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이거일 때입니다.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단 말은 뭐 2x의 제곱 더하기 이쪽으로 가고 있고 3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2차식분의 3차식 이런 구조입니다. 얘 어딜 향해 가? x가 무한히 커질 때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 분의 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었다라고 치자. 지우고. 응? 이거 어딜 향해 가? 무한대로 커집니까? 맞아, 아니야. 이 녀석과 이 녀석 둘 다 어딜 향해 가? 무한대를 향해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원래는 부정형이야. 어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얘는 몇 차? 2차. 얘는 3차고 누가 더 빨리 커져? 3차가 훨씬 빨리 커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지만 얘는 무한대 같은 거라고. 얘는 무한대. 얘가 무한대에도 급이 있는 겁니다. 얘가 훨씬 빨리 커지는 무한대니까 마치 여기 상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됩니까? 그럼 이랬을 때 어딜 향해 가겠냐?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클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호가 음수면. 뭐 그러한데 왜 이렇게 가는지 기억나? 얘들아?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 거야? x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왜 x 세제곱으로 나눠? 얘가 가장 영향력이 강한 항이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유도하는 과정은 분모와 분자를 가장 영향력이 여기 강한 항으로 나눠준다라는 이 원리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영향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대충 파워다라고 쓰기로 했었어. 함수가 커지는 속도입니다. 즉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논리 자체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 거야? 가장 빨리 커지는 x세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럼 요 식의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세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0 이거 분의 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5 마이너스 x제곱분의 7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 애초에 파워가 강한 항으로 나눠주는 이유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어딜 향해? 0을 향해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0으로 지워지니까 이거 형태 자체가 0분의 상수꼴이라서 어딜 향해 가? 무한대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기억나지? 여튼 분자의 차수, 머리의 차수가 더 무거우면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요 상황 먼저 보자. 분자의 차수가 더 작으면, 즉 여기 아래쪽이 더 커다란 무한대가 왔어. 위쪽보다. 3차식 분의 2차식 이런 게 왔어. 얘는 어딜 향해 가겠냐? 0을 향해 가겠죠. 얘는 0을 향해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유일하게 0을 향해 수렴하지도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상황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 맞아? 대표적으로 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다항식이 아래쪽에 왔는데 위쪽은 b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다항식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나지? 최고차항 개수분의 개수로 처리하면 되냐? 맞아, 아니야? a분의 b로 수렴하더라 라는 겁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건 이 경우밖에 없어. 차수가 맞춰져 있을 때. 기억나냐? 여전히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내 손으로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연주야, A 얼마야? 0. B는 얼마야, 연우야? 2분의 5. A, B는 바로 구해야 되지. 근데 C를 구할 때 봅니다, 얘들아. 지금 너네 열심히 계산하는 것 같은데 C를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 마지막. 응? 뭘 밖으로 빼? 뭘 밖으로 뺀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응? 이거 보면 애들이 와! 1 빼기 루트다 하면서 막 무지성으로 유리화 해야지 한단 말이야. 너네 유리화 하고 있었니? 아닐 거라 믿어. 얘들아 루트만 본다고 무지성으로 유리화 하는 거야? 아니야.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을 때 유리화를 하는 경우는 부정형일 때야. 부정형일 때. 그러니까 그 꼴만 봐서는 내가 바로 판단이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얘를 봤을 때 x가 무한히 커지는데
1 빼기 어쩌고인데 얘가 막 0을 향해 갑니까? 아니지. 이거 그냥 꼴 판단 되잖아. x가 무한히 커지면 16x제곱 더하기 3은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무한대면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맞아? 그 다음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판단이 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루트 빼기 루트를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얘들아? 루트의 n차식 루트의 a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차수가 몇 배 되는 거야? 2분의 1배 되는 거 맞지? 얘는 차수가 2분의 1배 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루트 안에 2차식 있는 건 1차식과 파워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뭐 4x의 제곱 이런 식이 들어있는 식은 결론적으로 2x로 시작하는 1차식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이해가? 이런 거 보고 기억나냐? 아이들아? 루트는 차수 2분의 1배 된다라는 느낌이고 최고차항도 루트가 씌어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이걸 봤을 때 루트의 16x제곱 더하기 3이면 누구랑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4x로 시작하는 1차식이랑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핵심 사항은 지금 내가 최고차항 계수에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얘가 1차식이면 얘도 1차식이라서 분모와 분자의 파워가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여기 전체는 마이너스 4x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연주야 이해 가냐? 결론적으로 수렴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6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계수. 이해 가지? 즉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무지성으로 유리화 하시면 안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차수 2분의 1배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파워 관찰하는 느낌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답은 얼마야? 답은 몇 번이야? 아? 답이 몇 번이야? 5번입니까? 5번? 셋이 더하면 1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아 얘가 0이다. 얘가 2분의 5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연주야 맞냐? 이해해? 넘어가도 돼? 다음 이제 남아있는 쩌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랑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사실 무한대 너네 참고로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다 비슷한 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을 0이라고 쓸 수 있지. 뭐 느는 좀 그렇고 얘가 0을 향해 간다 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0분의 0꼴에서 0 곱하기 0분의 1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0분의 1을 뭐라고 쓰는 거 가능해? 무한대라고 쓰는 거 가능하지. 즉 무한대 곱하기 0꼴로도 바꿀 수 있고 얘를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부정형은 지들끼리 호환이 돼. 얼마든지 식변형을 통해서 얘를 얘로 바꿀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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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맞아? 근데 보통 이제 문제풀이에서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루는 요령이 살짝 보통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각각이 별개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되 다만 지금 말씀드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사실 니들이 보통 분수식으로 등장해서 요령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일단 통분해서 0분의 0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한다 라는 것만 지금 요약해서 전달드리면 니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보통 그 분수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통분해서 하나의 분수식으로 니들이 합쳐주기만 하면은 보통 얘네들로 꼴이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할 내용이 없는 꼴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됩니까?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46번 지금 풀어봐. 46번 문제. 연주야 답 얼마야? 아직이야? 응? 어떻게? 아 얘를 이렇게? 어머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네요. 그래도 돼.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통분한다고. x-9분의 얼마야? x-6인가요 그럼? 맞아? 아 이거 근데 너무 눈에 보이지 않니? 루트 x 마이너스 3에서 설마 여기서 막 유리화를 하고 있진 않았겠지? 이렇게 약분해야지 이 정도는. 맞아? x에다 9 집어넣으면 영인수 날라갔잖아. 9 집어넣으면 어딜 향해 가? 3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2분의 1인가요?
아니지. 어? 어? 뭐지? 어디가 틀렸냐? 아, 선생님 여기가 3이 아니라 2잖아요. 2네. 2, 그지? 그럼 여기가 9가 아니라 얼마야? 7인가요? 그럼 9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시면서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지?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자체가 최초 꼴을 보면 여기가 0을 향해 가고 여기는 지금 무한대로 가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이해가 가냐?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뭐 새로운 형태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죠. 알겠습니까? 변형하면은 얼마든지 0분의 0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핵심은 0분의 0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잘 해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약간 부정형 4가지 중에서 가장 좀 이질적인 게 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통은 얘가 문제화가 등장하려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루트 빼기 루트 꼴로 등장해야 요 녀석이 이제 문제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100% 이제 유리화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루트 빼기 루트 꼴이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알겠는? 근데 이거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녀석이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다 그래서,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꼴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이런 게 약간 아니라 꼴만 봐서도 알 수 있는 형태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루트의 3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 다음에 빼기 루트의 x 플러스 7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이거 수렴할 수 있겠냐 얘들아? 얘 수렴할 수 있겠어? 응? 얘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이유는 x가 무한히 커지면 여기 내부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이지. 맞아? 그럼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맞아? 부정형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아까 함수의 파워 개념 얘기했지. 2차식보다 1차식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들어있는 게 얘는 2차식인데 얘는 1차식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얘는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이해가 가냐? x의 제곱에서 x를 뺀 이 다항식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내면 어딜 향해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하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그냥 무한대잖아. 이런 거 신경 써 안 써? 안 쓰지. 그래서 루트 빼기 루트 꼴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했는데 여기 있는 차수가 압도적으로 작거나 여기 있는 차수가 더 작으면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지려면, 얘가 수렴하려면 얘네 둘에 뭐가 맞아 떨어져야 돼? 파워가 맞아 떨어져야 돼. 파워가 똑같아야만 얘 빼기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생기고, 결론만 얘기하면 차수뿐만 아니라 이 파워가 똑같다라는 말은 내부에 들어있는 이 루트 내부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뿐만 아니라 뭐까지 똑같아야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까지 똑같아야 돼. 최고차항 계수. 예를 들어서 그냥 루트가 벗겨진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거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얘들아 3x라는 1차식에서 2x라는 1차식을 뺀 식이 어딜 향해 가는지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1차식이지. 커지는 속도 자체는 똑같은데 계수가 이렇게 차이 나면 3x에서 2x 빼면 뭐가 남아? x가 남으면서 이거 어디를 향해 가겠냐?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이해가 가나? 그 기조가 루트를 씌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루트 내부에 얘네들의 2차식이 이렇게 오더라도 똑같은 느낌으로 니들이 받아들여야 돼. 즉 얘네들의 차수뿐만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까지 완전히 똑같이 일치가 되어야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이 무한대의 파워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해들아? 지금 니들 손으로 4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3번. 연주 뭐가 잘 안 되나? 문제가 좀 뭐. 43번 푸는 거 맞아? 맞아요. 기본 문제인데? P는 나왔어? P도 못 구했어 아직? P.
참고로 이거 유리화 어떻게 해? 이거 분모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모 문자에 켤레 곱하는 거지? 기억해? 이 정도는 기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유리화 해야 되잖아. 그지? 분모 문자의 인석에 켤레 곱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를 향해 갈 때 x 플러스 4 곱하기, 지금 이 녀석의 켤레 여기다 곱해야 돼. 루트에 x 플러스 5 더하기 1 요렇게. 이거 분해 켤레 곱해주면 얘는 합차공식 되면서 얘 제곱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4로 바뀌지. 연주야 이해 가냐? 지금 영인수 드러난 거 보여? 영인수가 드러났지? 드러났으니까 요렇게 약분을 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영인수 제거됐으니까 마이너스 4만 집어넣으면 답이지. 이해 가냐? 그럼 루트에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면 얘 2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 얘가 구하고 싶었던 p 값이야. 다음 이렇게 생겨먹은 루트 빼기 루트 어떻게 유리화한다고? 분모 분자에 1분의가 이렇게 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전에서 켤레 여전히 곱한다고. 괜찮나? 그럼 얘도 지금 유리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분모 문자에 얘 켤레 곱할 거 얘 켤레 곱할 거야. 가운데 부 바꾼 거 뭐라고 쓰면 돼? 루트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분해. 얘는 지금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이거 루트 내부에 있는 것끼리 빼면 되잖아. 그럼 x제곱 날라가고 3x에서 마이너스 x 뺐으니까 4x, 마이너스 2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옵니까? 맞아? 애초에 지금 루트 빼기 루트가 등장해서 유리화를 한 이유 자체가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를 인지했기 때문이야 얘들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또를 다시 보시면 루트 안에 2차 들어왔으니까 이거 몇 차식이라고 연주야? 1차식. 얘도 몇 차식? 1차식. 각각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최고차 한계수 몇인 1차식으로 읽어야 돼? 1! 여기 내부에 1이니까 1의 루트 씌워봤자 1이잖아. 이해가? 얘가 x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 얘도 x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해가니? x 플러스 어쩌고랑 x 플러스 어쩌고를 더했으니까 여기 분모 자리에 있는 게 최고차 한계수 얼마인? 2인 1차식 구조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 x 더하기 x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으니까 2분의 4다라고 답 쓰면 되는 거 맞아? 이해 가냐? 그럼 q값 뭐라고 쓰면 돼? 2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이해하시죠?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2p 더하기 q니까 p값은 2분의 1이고 2 곱하고 얘 더해주면 답은 3이다 라고 쓰면 되냐? 맞아 아니야? 잘했지? 지금까지 기본형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부정형 극한, 계산하는 요령 말씀드렸는데 계산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하는 요령만 잘 이해하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익숙하게 구사할 거라 믿어요. 얘들아 좀 뭔가 찝찝하다. 전혀 무리 없이 쉽게 슉슉슉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느낌이 찝찝한걸? 아니야. 막상 또 그러는 척하고 내 앞에서만 집에 가서는 잘 해올 테니까 믿겠습니다. 치환하는 형태의 극한 한번 볼게. 보통 이제 복잡한 극한식이 등장했을 때고, 언제 보통 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 등장했을 때. 그지? 보통 치환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직관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음에 부으면서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얘를 무한히 커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치환해? x라는 변수를 마이너스 t라는 반대 부호를 갖는 변수로 이렇게 놓고 치환하냐?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는 순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딜 향해 가는 걸로 바뀌어?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바뀌지. 맞아 아니야? 보통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무한히 커지는 상황으로 모든 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니들 36번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 36번 뭐라고 나왔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더하기 2x 분의 위쪽에 뭐라고 나왔냐? 루트에 9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악스럽게 뭐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찝찝함을 느끼시고 직관적으로 안 보이고 실수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냥 뭐라고 바꾸라고?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라고. 알았지? 바꾸고 생각해. 그럼 지금 리미트 t가 어딜 향해 가는 상황으로? 무한히 커지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x를 다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되냐? 그럼 루트 안에 지금 마이너스 t에 제곱해봤자 그냥 t의 제곱이고 요거 마이너스 t니까 더하기 5t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t가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럼 여기도 여전히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루트에 9t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t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t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럼 지금 봤을 때 얘 무슨 꼴이야? 무슨 꼴입니까? 이제 무슨 꼴이 된 거야? 이거 무슨 꼴이냐고. t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선생님 여기 루트 빼기 루트 유리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돼. 왜? 이 자식이 몇 차식이야 얘들아? 1차식이지. 그냥 t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t 플러스 어쩌고 해서 2t를 뺐으니까 여기 전체가 최고차항 계수 얼마인? 여기 전체가 아니 1이 아니지. t에서 2t를 뺐는데 마이너스 t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부정형 아니지. 그러니까 물론 부정형이긴 한데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위쪽은 어떻게 읽어야 돼? 그치 4t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 구조다 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 연주야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고차항 계수에만 주목해서 읽어주자 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강한 놈만 신경 쓰면 돼. 그럼 이거분의 이거니까 답 뭐라고 쓰면 돼? 답 뭐라고 쓰면 되냐?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를 치환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어? 오이씨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뭐 유리화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상한 헛손질을 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한 상태에서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바꿔놔야 직관적으로 꼴 같은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음 대표적으로 또 치환하는 형태가 누가 등장할 때냐면 x분의 1이라는 식이 등장할 때 얘가 등장할 때도 보통 치환 많이 해주거든? 기억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 막 f의 x분의 1 막 이런 게 막 fx 안쪽에 막 들어있고 막 그래 짜증나게 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등장했을 때 보통 이 x분의 1 이란 식 자체를 t라고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처리하기도 해. 기억납니까? 다만 이때는 이 x란 녀석이 어딜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t가 어딜 향해 가느냐가 각각 달라지거든? x가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에 따라서 이렇게 x분의 1, 저 역수를 취하는 녀석이 가는 녀석이 달라져. x가 무한히 커지면 t가 어딜 향해 가겠냐 얘들아? 역수가 0은 향해 가긴 가돼.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죠. 아니 양수니까 뭐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양수니까 당연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0 마이너스를 향해 가겠지. 절대값은 0을 향해 작아지겠지만 음수를 유지하면서 작아지는 거야. 이해하냐? 듣고 있지 연우야? 그 다음 0 플러스 분의 1은 얼마야? 뭐라고 하면 돼? t가 어딜 향해 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요. 0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해야 되고, 내가 지난 시간에 y = x분의 1의 기본형 극한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말씀드렸어. 그런 거 별로 문제 풀 게 없는데 세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전부 다 기본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가지? 지금 당장 쌤비에는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잘 치환하는 형태들의 식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이해해? 다음 지금 한 문제를 더 볼 건데, 이 녀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네 이런 거 기억나니? 가우스 X가 등장하고 있는데 특정 지점으로 향해 가는 극한을 보는 게 아니라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을 때 가우스 X 등장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냐?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는데 무한히 커질 때 가우스 X 등장하면 가우스 X라는 식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가우스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요령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X에서 그냥 아주 작은 상수를 뺐다라고 생각하는 게 식을 풀 때 무한대를 다룰 수 있는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근데 요령적인 측면으로 그냥 가우스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기도 했었죠. 맞아? 지금 등장하는 문제가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44번 문제 봐봐. 44번 문제 보면 가우스 나타나고 있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가우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그럼 보통 애들한테 이거 풀어와라 라고 하면 선생님 가우스 x를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징징대서 뭐 풀어온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x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가우스 x는 뭐 하고 풀어도 되냐면 요령적인 측면으로는 무시하고 풀어도 되는데 그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가우스 x란 녀석이 x의 정수 부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x에서 소수 부분 알파라는 찔끔을 빼주시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됩니까? 어차피 x가 무한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무한대 입장에서 이 0. 얼마 정도 되는 소수 부분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값이야.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애초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분의 5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0 뭐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거 극한값 얼마야? 2분의 5라고 쓰지. 2분의 5라고 쓰겠다는 건 봐봐. 여기가 7x로 바뀌어도 2분의 5라는 극한값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여기가 1억이 왔다라고 치자. 1억이 아니라 이렇게 졸라 큰 숫자가 왔다 치자. 여기. 그래도 2분의 5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졸라 늘어나도 안 바뀌어. 이해가 가냐? 그럼 뭔 말이냐면 그냥 영향력이 강한 애들 제외하고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얘네들 없어. 파워 약한 항들은 지우고 얘분의 얘 x제곱 그냥 약분돼서 2분의 5다 이렇게 써도 돼. 이해가 가냐? 애초에 얘 없었던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안 바뀌어. 이해가 갑니까? 이 문제를 볼 때 가우스 x에서 마이너스 알파란 종대가 얼마나 지금 약한 존재인 거 느껴집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느껴지냐? 얘가. 그러니까 사실 가우스 x는 그냥 가우스가 벗겨서 없다라고 풀어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x에서 소수 부분을 뺀 녀석이니까 사실 아무 영향도 안 끼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답 한번 내봅니다. 이거. 답 4번. 그럼 얘가 어떻게 풀어야겠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지. 여전히 1분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연주야 아까 못했던 거니까 지금은 해봅니다. 힘들어 죽겠네. 답이 얼마야 연우야? 2번입니까? 2번? 2번 나왔어? 연주야? 잘 나왔지? 다만 이 루트 빼기 루트가 2개 이상 등장해서 유리화를 2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성가시지만 거기 35번 문제 봐봐. 지금 풀어보진 않을 건데 문제만 봐봐. 35번 지금 부모에도 루트 빼기 루트가 있고 분자에도 루트 빼기 루트가 있지. 맞아?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유리화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분모 분자의 그 녀석의 켤레 곱하고 또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를 2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집에서 문제 풀 때 거기 계산 문제니까 꼼꼼히 잘 풀어오시고 시간 관계상 뭐 진도를 더 나가긴 힘들 것 같고 여기 있는 13페이지까지 풀어올 건데 오늘 일품도 좀 풀어오도록 숙제를 낼 겁니다. 근데 많이까지는 못 낼 것 같고 한 문장 정도? 괜찮죠? 뭐 추석 특선이긴 하지만 조금 그렇네요. 일단 숙제 내고 마무리할게. 일단 쌤 B 여기 13페이지까지 마무리해와. 13페이지까지 알았지? 뒤에 추가로 2문제가 그 유형에 있긴 한데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46번 문제 있는 데까지 13페이지까지만 풀어. 알았죠? 다음에 일품 근데 처음 이제 페이지 펴면 8페이지 9페이지 개념 핵심 기출이라고 있잖아. 거기 한 장만 풀어봅시다. 괜찮죠? 네. 8페이지 9페이지 풀어서 가져오시고 일품은 답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나눠드릴게요. 빠른 답을. 영현이는 오늘 안 와가지고 챙겨가. 채점하는 데 써.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